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자랑, 우리 롯데 자이언츠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소식이 아닙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식들은 우리 롯데의 미래를, 우리 팀의 운명을, 그리고 내년 시즌의 희망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폭탄급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소식, 어떤 선수가 있습니다. FA 시장 최대어로 불리는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구단이 침을 흘리는 선수죠. 좌타 거포, 토종 파워, 그리고 롯데 하행 가능성, 1순위라는 소문이 벌써 야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사직구장에 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전설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설이 사직구장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불꽃 파이터즈 소속으로 말이죠. 라커룸에는 그만을 위한 단독석이 준비되었고 선수들은 환호했습니다. 승부욕에 불타는 그 눈빛, 도대체 누구일까요? 힌트는 하나, 롯데팬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레전드입니다. 세 번째 소식, 정규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개인 타이틀 주인공들이 발표됐죠. 우리 롯데에서도 한 명이 있습니다. 외국인 타자지만 올 시즌 최다 안타를 기록하며 팀을 지탱했던 그 선수.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번째, 독립리그 출신의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한 시즌에 무려 6명이 프로에 입단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우리 롯데로 왔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그리고 그가 가진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소식은 김태형 감독님의 세 번째 시즌을 앞두고 드디어 롯데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억 원대 FA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 박찬호, 강백호? 아니면 둘 다? 롯데의 결단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이 5가지 소식 하나하나가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롯데는 올 겨울 누구를 데려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폭탄 소식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FA 시장에 한 명의 괴물이 풀렸습니다. 좌타 거포, 토종 파워의 상징, 그리고 모든 구단이 탐내는 최대어. 이 선수의 이름만 들어도 투수들은 긴장하고 팬들은 열광합니다. 과연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강백호, KT 위즈입니다. 강백호, 이 이름 석자가 주는 무게감을 아시나요? FA 시장 최대어로 불리는 이 선수를 지금 롯데 자이언츠가 가장 강력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백호 영입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 팀으로는 롯데 자이언츠, 한화 이글스, SSG 랜더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롯데가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꼽히고 있죠. 왜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롯데에는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에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타보다는 똑딱이 스타일이죠. 안타는 많이 치지만 한 방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토종 거포 부재는 수년째 이어진 롯데의 고질적인 약점입니다.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는 꽝 하고 담장을 넘기는 그런 타자가 절실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강백호는 바로 그 공백을 메울 퍼펙트 퍼즐입니다. 좌타 거포, 파워풀한 스윙, 그리고 한 방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 롯데에 딱 필요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강백호의 친정팀 KT는 그를 잡으려는 의지가 약합니다. KT는 올 시즌을 앞두고 강백호의 연봉을 2억 9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는 FAA를 앞둔 그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듯한 행보였죠. 하지만 올 시즌 강백호는 부상과 기복 속에 경기 타율 0.265, 15홈런에 그쳤습니다. 결국 KT 구단은 실질적인 팀 전력 대비 투자 가치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강백호 역시
MLB 진출을 염두에 두고 유명 에이전트와 계약하는 등 행보를 넓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제한적인 대우나 스플릿 계약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결국 강백호는 KBO에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가 갈 곳은 바로 롯데입니다. 한화도 관심이 있습니다. 노시환이라는 토종 거포가 이미 중심을 잡고 있지만 좌타 거포의 부재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죠. 강백호가 합류할 경우 한화 타선은 좌우 밸런스와 장타력 모두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 구단은 시즌 결과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화가 올해 목표로 한 우승 달성에 실패할 경우 FA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SSG 역시 다크호스로 꼽힙니다. 우타 거포 최정과 좌타 강백호가 함께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죠. KIA 타이거즈도 투자한다면 강백호 영입에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박찬호, 최형우, 양현종 등 거물 FIA들을 잡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행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삼성은 좌타자 포화 상태입니다. 오히려 삼성은 박병호를 대신할 우타 거포형 타자가 절실한 상황이죠. 결국 현재 흐름으로 볼 때 강백호의 최종 행선지는 롯데일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팀 사정과 포지션, 시장 수요가 모두 맞아떨어지니까요. 남은 건 롯데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백호가 정말로 롯데에 온다면 우리 타선은 어떻게 바뀔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사직구장에 돌아온 전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소식, 전설이 돌아왔습니다. 사직구장, 롯데 팬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죠. 그 사직구장에 오랜만에 한 명의 레전드가 발을 디뎠습니다. 불꽃 파이터즈 유니폼을 입고 말이죠. 라커룸에는 그만을 위한 단독석이 준비되었고 선수들은 환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승부욕, 열정, 그리고 다시 한번 빛나고 싶다는 의지.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박용택입니다. 박용택, 롯데 팬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롯데 자이언츠 시절 활약한 송승준, 이대호, 김문호와 함께 그는 불꽃 파이터즈의 인기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 부산에 도착한 선수들은 이미 자신들을 기다리는 팬들의 열기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용택이 있었습니다. 선수단은 박용택의 단독석을 둘러보며 감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라커룸 단독석의 주인공이 된 박용택은 특별한 하루를 시작했죠. 박용택을 위해 준비된 선물도 공개되자 현장은 환호와 웃음이 교차했습니다. 박용택은 선물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진 눈빛을 내비쳤고 동료들은 그의 승부욕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타격감이 돌아온 박용택의 의욕은 팀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현역으로 뛰고 싶어 합니다. 사직구장에서 다시 한번 팬들 앞에 서고 싶어 하죠. 불꽃 파이터즈의 상대팀은 부산고입니다. 부산고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황금사자기, 청룡기, 대통령배, 봉황대기 등 4대 메이저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18년 전통의 명문이죠. U18 야구 국가대표팀에 3명을 차출한 부산고는 무서운 전력을 과시합니다. 이에 따라 불꽃 파이터즈 선수들은 부산고를 상대하며 긴장과 자부심이 교차된 표정을 보였습니다. 파이터즈 라인업은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7번, 타자를 맡고 싶은 선수와 벗어나고 싶은 선수를 둘러싼 타순 갈등이 불거졌고 예상을 뛰어넘는 선발 투수 지목에 라커룸은 다시 한번 술렁겼죠. 선수들은 각기 다른 포지션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으며 팀의 전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상대의 저력 앞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는 불꽃 파이터즈와 전통 강호 부산고의 대결이 예고되는
불꽃 자구 24화는 관전 포인트가 가득합니다. 팀원 모두가 의기투합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며 선발 라인업을 둘러싼 이야기와 박용택의 특별한 의지가 경기의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긴장감이 더욱 고조됩니다. 뜨거운 승부와 예측 불가한 전개가 부산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불꽃 파이터즈와 부산고가 펼치는 창단 후 첫 사직구장 직관 경기는 오는 13일 저녁 8시 스튜디오 C1 공식 유튜브 채널 단독 스트리밍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치열한 현장 열기와 예상을 뛰어넘는 라인업 변화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죠. 박용택의 욕망 눈빛. 그 눈빛이 사직구장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택이 다시 한번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규 시즌 개인 타이틀 이야기, 그리고 우리 롯데의 주인공입니다. 세 번째 소식, 정규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개인 타이틀 주인공들이 발표됐죠.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올해도 많은 선수들이 빛났습니다. 투수 4관왕 코디 폰세, 타자 3관왕 루인 디아즈. 그들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할 선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롯데의 빅터 레이에스입니다. 레이에스 올 시즌 최다 안타 187안타를 기록하며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폰세와 디아즈를 제외하고는 모든 타이틀을 국내 선수가 얻었지만 최다 안타 부문만큼은 레이에스가 차지했죠. 외국인 타자로서 유일하게 개인 타이틀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187안타,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롯데 타선이 올 시즌 고전했다는 건 팬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홈런 75개로 리그 유일하게 세 자릿수를 넘지 못한 팀. 장타력 부족은 롯데의 고질적인 문제였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레이에스는 묵묵히 안타를 쳐냈습니다. 레이에스의 스타일은 장타보다는 똑딱이에 가깝습니다. 한 방보다는 꾸준한 안타로 출루율을 높이는 타입이죠. 어떤 팬들은 아쉬워합니다. 홈런이 더 많았으면 하고 말이죠. 하지만 레이에스가 없었다면 롯데 타선은 더욱 침체됐을 겁니다. 그는 팀의 버팀목이었고 187안타라는 숫자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올해 개인 타이틀 주인공들을 살펴볼까요? 투수 4관왕 코디 폰세는 29경기에서 17승 1패, 평균 자책점 1.0페우, 252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수 최초이자 리그 세 번째 투수 4관왕을 차지했죠.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승률 모든 부문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타자 3관왕 루인 디아즈는 전 경기 14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14, 50홈런, 158타점, OPS 1.25를 마크했습니다. KBO 리그 역대 외국인 타자 최다 홈런, 타점 기록을 새롭게 썼죠. 홈런, 타점, 장타율 부문 선두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정말 괴물 같은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롯데 레이에스 최다 안타 187안타. 폰세와 디아즈 그리고 레이에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타이틀을 국내 선수가 얻었습니다. 양의지는 타율 0.337로 생애 두 번째 타격왕 타이틀을 손에 넣었고 구자욱은 106득점으로 득점왕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박혜민은 49도루로 도루왕, 안현민은 출루율 0.448로 출루왕이 됐죠. 홀드왕은 35홀드를 기록한 노경은이 수상했고 리그 최고 마무리 투수는 35세이브의 박영현이 기록했습니다.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눈부셨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레이에스입니다. 108안타,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레이에스가 올 시즌 내내 롯데 타선을 책임졌다는 증거입니다. 팀이 힘들 때도 타선이 침묵할 때도 레이에스는 묵묵히 안타를 쳐냈습니다. 한편 KBO는 25 시즌 최우수 선수, MVP, 신인왕,
골든글러브 수상자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VP는 폰세, 디아즈의 2파전이고 신인왕은 중고 신인, 안현민, 송승기가 각축을 펼치고 있죠. 골든글러브에서는 후보 자격을 만족한 13명의 선수가 잼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레이에스, 그는 올 시즌 롯데의 희망이었습니다. 187안타라는 타이틀은 그 증거죠. 여러분은 레이에스에게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립리그 출신의 기적, 그리고 롯데로 온 새로운 희망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소식,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립리그, 프로에 가지 못한 선수들이 마지막 꿈을 꾸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기 위해 땀 흘리는 선수들. 그들 중 일부는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올해 그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독립야구단 화성시 코리오. 이 팀에서 무려 6명의 선수가 프로에 입단했습니다. 독립야구 한 시즌 최다 입단 기록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우리 롯데로 왔습니다. 바로 박찬영입니다. 박찬영. 내야수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하며 새로운 꿈을 시작했죠. 그는 화성시 코리오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프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독립리그 출신으로서 롯데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화성시 코리오는 올해 정말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롯데 박찬영을 비롯해서 KIA 김경묵, KT 서영준, 두산 지강혁, 이한별, SSG 이중희 등 6명의 프로 입단 선수를 배출했습니다. 한 시즌에 6명. 이것은 독립야구 역사상 전례에 없는 기록입니다. 화성시 코리오는 2025년 신경식 감독으로 지휘봉을 교체한 이후 경기도체육대회 야구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정규 시즌 2위와 KBSA 리그 준우승 등 창단 2년 만에 명문 구단의 실력을 쌓아가며 독립야구리그 내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죠. 특히 올해 6명의 프로 입단으로 전력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활약과 끈질긴 경기력으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팀 전체의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증거입니다. 화성시 코리오는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6 시즌 우승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선수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오전 11시 화성 히어로즈 베이스볼 파크 야구장에서 공개 트라이아웃을 열고 새로운 선수를 모집한다고 하죠. 정진구 화성시 코리오 대표는 코리오는 단순히 경기에 출전하는 팀이 아니라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팀이 되길 바란다. 며 우리는 이 무대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다시 프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트라이아웃 또한 그런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경식 화성시 코리오 감독은 우리는 선수의 과거보다 미래를 본다. 야구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자기관리, 팀워크를 중시하는 자세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건이라며 이번 트라이아웃을 통해 화성시 코리오가 확고한 명문 독립야구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14일에 열리는 트라이아웃은 서류 심사 없이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기 테스트와 면접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구단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컨티뉴얼 최우선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성시 코리오는 트라이아웃에 선발된 선수는 훈련비 및 숙소 무료 제공의 혜택을 받는다 면서 또 야구에 전념할 수 있는 전용 야구장 인조, 잔디 교체 등 리모델링, 독립야구단 최대 규모의 실내 연습장에 냉난방기 설치, 트레이닝장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프로야구팀에 선수들을 소개하는 프로야구팀 교류전 등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비용 일체를 구단에서 부담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찬영, 그는
이제 롯데의 일원입니다. 독립리그에서 시작해 프로의 꿈을 이룬 그의 여정은 많은 선수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 팬 여러분, 우리는 박찬형을 응원해야 합니다. 그가 사직구장에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화성시 코리오는 이번 공개 트라이아웃을 통해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더 높은 곳을 향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며 구단은 지역 사회와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코리오 유소년 야구팀을 통한 야구 입문, 사회인 야구, 클리닉 등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 스포츠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독립리그 출신의 신화. 박찬형은 그 신화의 새로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박찬형이 롯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기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태형 감독님의 세 번째 시즌, 그리고 롯데의 100억 원대 승부수 과연 누가 올까요? 마지막 소식. 드디어 롯데가 움직입니다. 김태형 감독님. 그는 롯데 자이언츠의 지휘봉을 잡은 지 벌써 3년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취임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FA 시장에서 외부 영입이 전혀 없었죠. 2023년 첫 해에는 김민성을 2년 1년 총액 9억 원의 트레이드로 영입했을 뿐입니다. 대신 내부 FA를 붙잡는 데 집중했죠. 전준우, 김원중, 구승민. 하지만 2023년 시즌 후 안치홍이 한화로 떠났습니다. 4년 2년 총액 최대 72억 원. 김태형 감독 취임 직후였죠. 결과적으로 김태형 감독 취임 이후 롯데는 단 한 건의 고액 FA 영입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었습니다. 연봉 상한선, 경쟁력 균형, 과징금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필요한 선수가 있어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연봉 상한선은 객비치 4억 2조 1천만 원인데 롯데는 101억 5천만 원으로 상한선까지 2억 72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롯데의 연봉 상한선은 2022년 시즌 종료 후 유강남 4년 최대 80억 원, 노진혁 4년 최대 50억 원, 한현희 3년 최대 40억 원과 FA 계약을 체결한 후 꽉 찼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5년에는 연봉이 20%로트 재조정돼 137억 1165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가 이미 차지한 연봉 격차가 상당하고 내부 FA인 전준우, 김원중, 구승민, 그리고 프로 협의 없이 복수년 계약을 맺은 박승까지 연봉 격차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2024년 뛰어난 성적을 거둔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황성빈, 손호영의 연봉 인상도 상당했죠. 연봉 상한선의 무게는 계속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연봉 상한선은 다시 증가해 143억 9,023만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7시즌 이상 경력을 가진 선수 1명을 경쟁력 균형 과징금 총액 계산에서 면제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것은 롯데에게 새로운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이제 다시 투자할 여력이 생긴 것이죠. 롯데는 과감한 지출로 유명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말이죠. 그리고 올해 롯데는 다시 FA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주전 유격수 박찬호, 지난해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신뢰할 수 있고 인상적인 수비수입니다. 그리고 강백호, 상대를 위협하는 강타자죠. 이 두 선수는 올해 FA 시장의 최대어입니다. 롯데는 이들에게 관심을 보일 충분한 동기와 상황을 갖추고 있습니다. 롯데는 항상 유격수가 약했습니다. 올해 전민재와 이호준이 유격수로서 고전했죠. 전민재는 지난해 두산과의 트레이드로 팀에 합류했지만 헤드샷과 내복삭은 부상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101경기에서 타율 0.287, 31타수 95안타,
5홈런 34타점, 39득점, OPS 0.715를 기록했습니다. 트레이드의 보물이라 불릴 만한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커리어 최다 경기 수와 타석에도 불구하고 전민재는 체력적 약점 징후를 보였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실점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실책을 자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수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 부족으로 내야 안타가 자주 발생했죠. 올해 16개의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박찬호는 현재 롯데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선수입니다. 수비 능력은 탁월하지만 공격 성적은 약했죠. 7년 한 시즌만 OPS 0.7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KT에서 한화로 이적하며 4년 50억 원 계약을 받았습니다. 박찬호의 수비 능력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올해도 지난 3시즌 연속 1000이닝 이상 수비를 소화하며 건강함을 입증했습니다. 실책도 극히 적습니다. 각각 14개, 23개, 16개. 공격 생산력도 유격수치고는 16급이죠. 2023년과 2024년에는 타율 0.3300을 기록했고 지난 3시즌 OPS는 0.7344, 0.7499, 0.722입니다. 올해는 124경기에서 타율 0.287, 5.16 타수 148 안타, 5홈런 4심실 2타점 75득점, 27도루 OPS 0.722를 기록했습니다. 롯데가 박찬호를 확보한다면 유격수 포지션은 즉시 강화됩니다. 그리고 현재 롯데가 가장 관심 있는 팀이라는 건 과장이 아닙니다. 소문이 너무 뜨거워서 심우준의 시장 가격은 50억 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강백호는 롯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선수입니다. 2은 22, 2용 23 시즌 실망스러웠던 후 지난해 마침내 두각을 나타냈죠. 지난해 184경기에서 타율 0.6299, 타수 159안타, 홈런 96타점, OPS 0.850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99경기에서 타율 0.295, 3지1타수 85안타, 15홈런, 61타점, 41도루, OPS 2.825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롯데의 약한 홈런 생산력 75홈런을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올해 롯데는 세 자릿수 홈런을 달성하지 못한 유일한 팀입니다. 일부는 이것이 롯데팀 전체의 일시적 하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난해 타자 우위 리그에서도 125홈런으로 리그 8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포지션이 없는 강백호는 큰 물고기에 비해 색이 바랍니다. 그러나 영입한다면 존재하지 않던 포지션을 만들어서라도 기용해야 할 것입니다. 박찬호와 강백호의 가치는 치솟고 있습니다. 100억 원까지 가격이 나오고 있죠. 희귀한 영입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시장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롯데가 100억 원을 다시 쓸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2022년 시즌 후 롯데는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에게 17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롯데가 한번 움직이면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핵심은 모기업의 상황입니다. 모기업이 예전처럼 과감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롯데가 이대회계만 가능했던 100억 원 FA 마크를 넘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롯데 외부 FA 시장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이번 겨울 스토브리그의 주요 초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과연 롯데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박찬호? 강백호? 아니면 둘 다? 여러분은 누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김태형 감독님의 세 번째 시즌, 이제 롯데가 진짜 승부수를 던질 시간입니다. 100억 원 FA,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롯데의 겨울은 뜨겁습니다. 스토브리그가 불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롯데 자이언츠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롯데는 정말로 박찬호와 강백호 중 누구를 데려올까요? 아니면 완전히 예상 밖의 선수가 올까요?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롯데의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롯데 자이언츠 끝까지 함께 갑시다.